이제 이 사건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죠. 여전히 원정아 씨 본인은 간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떤 부분을 규명해야 하는지요? 일단 저는 제가 재판 과정에서 원정아 씨 만나본 제 소감으로는 원정아 씨 본인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북한에서부터 어떤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탈북자로서 여러 가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그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이은영 기자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정글에 떨어뜨려진 한 순진무구한 탈북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혼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정아 씨 본인의 정신적인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전제되는 그 부분도 좀 저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원정아 씨가 자진해서 간첩임을 자수하고 이후에 기소되기까지 과정들이 저는 이 사건 수사하고는 별개로 반드시 규명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사건을 가지고 과거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던 그런 불임 사건처럼 내국인을 상대로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이제 근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식으로 간첩을 조작해내는 것은 최근에 유우성 씨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은 여러 가지 이경혜 씨 사건이라든지 탈북 여간첩으로 또 서울 메트로의 정보를 빼냈다고 하는 김미화 씨 사건도 있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지금 탈북자가 2만 명이 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드는 것은 탈북자 전체를 잠재적 간첩으로 보게 돼서 결국은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이라도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유우성 씨 사건과는 또 다른 별개로 분명히 규명돼서 저는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현재 합동신문센터에서부터 하나원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탈북자들을 보안 용의자로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엄격하게 규명되고 이후에 이것이 제도적, 법적으로 그것들을 통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 과정, 합신센터 말씀이시겠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원정아 씨 사건으로 국한해 보자면 원정아 씨 본인이 간첩임을 주장하는 이상 뭐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특히 재심이 되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사법제도가 세 차례 이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신급 동안 안에 심리를 다해서 확정지은 판결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평화의 이제 근간이 되어지는 사법제도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도 재심에 대해서는 엄격히 한정적으로만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재심 사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롭고 명백한 그것이 무죄라는 어떤 그런 증거를 요하는 요건들을 조금 넓게 해석하면 원정아 본인의 현재 진술을 가지고도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재심 사유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황주영 씨 사건, 황주영 대위의 사건에 관해서는 당시에 원정아 씨의 진술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관련 증언의 진술들이 증인의 증언이 어떤 위증죄에 해당하는 형사 판결을 받았을 것이 이제 재심 사유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황주영 대위가 원정아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 이 부분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황주영 대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재심 사유로 그것들을 원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 네. 허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원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수사의 문제점입니까? 둘 다입니다. 네. 일단 인터뷰에 응해서 해준 얘기들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앞세워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원정아 씨가 정말 간첩이었는지는 여전히 계속 의문을 품고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탈북자 사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 정보 브로커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원정아 씨의 주장처럼 난파 간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냥 순수 탈북자인데 모든 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이 세 가지가 전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보위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가 탈북해온 어떤 탈북자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는데 북한 보위부도 남한의 국정원처럼 성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탈북자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괜찮으니까 뭐 하나라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계속 회유해서 보위부에 보고를 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승진에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어떤 심부름이나 어떤 제안을 받아서 단순하게 정말 아주 사소한 정보 브로커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 탈북자 사회의 추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계획돼 가지고 난파된 어떤 훈련된 간첩인 것으로 포장된 것은 아닌지 이거 역시 검증해 볼 필요가 저는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정말 정보 브로커도 난파 간첩도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아니면 원정아 씨가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하든지 뭔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저는 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원정아 씨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술을 먹으면서 어떤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저는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한다. 국민특검 3회는 위장탈북 부녀 간첩 사건, 이른바 원정아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따져봤습니다. 모레 4회에서는 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입니다. 국민특검 4회 국민특별검사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특검 3회 나는 난파 간첩이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